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논문 리뷰 시간인데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BMI 지수, 그 체질량 지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요. 체중이 저체중 상태이거나 너무 많은 과체중 상태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데 부정적이다.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체중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체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체중을 늘려서 정상 체중 범위로 들어가도록 체중을 증량하셔야지만 관해 상태에 좀 더 도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고요. 과체중인 분들, 비만 상태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체중을 줄여서 빼서 정상 체중 범위로 체중이 감소되어야만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MI 지수라는 것, 비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지수인데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비만의 정도를 추정하는 지수입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25 이상일 경우에 과체중이고요. 30 이상일 경우부터는 비만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지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DAS28 염증 수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임상 경과를 체크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논문에서 DAS28과 염증 수치는 정상 체중, BMI가 18.5에서 25,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그룹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논문의 이제 도표 테이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정상 체중 BMI 수치는 18.5에서 25 사이 정상 체중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25에서 30까지 과체중 상태의 분들입니다. 그리고 비만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 1단계 비만은 30에서 35, 2단계는 35에서 40, 3단계 비만은 40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MI 지수가 18.5 이하, 그래서 언더웨이트, 저체중 상태의 분들이죠. DAS28을 일단 먼저 볼까요? DAS28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관절의 한쪽에 14군데의 관절의 통증과 부종, 압통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ESR과 CRP, 염증 수치, 그리고 환자 본인이 느끼는 통증 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체크하는 점수인데요. 일종의 스케일이죠. 측정 수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서 나타나는 임상 경과, 증상 경과를 평가하는 스케일입니다. 평가 척도인데, 한쪽에 14군데 관절, 그래서 양쪽에 24군데 관절을 체크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과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스케일인데, 그래서 DAS28입니다. 14군데 관절 양쪽으로.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분들은 DAS28이 4.8이었고요. 오버웨이트, 과체중 상태로 가니까 5.0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등급 비만으로 갈수록 5.1, 2단계 비만으로 가면 5.3, 5.2 이렇게 4.8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DAS28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분들, 과체중인 분들, 과체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통증도 증가할 수 있다. 염증 수치 ESR을 볼까요? 정상 체중일 때 2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SR 수치가. 근데 과체중일 때 27.8로 올라가고 26.7, 28.6, 3등급 비만, 가장 높은 비만 상태에서는 ESR이 31.8로 정상일 때 24.9보다 31.8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날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체중이 심하게 과비만 상태로 갈수록 DAS28도 점점 올라가고 ESR 염증 수치도 점점 올라간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그 체중만큼 염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상태는 염증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체중, 언더웨이트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다스 28이 4.8이 정상이었을 때, 정상 체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은 4.8인데 저체중인 분들은 5.4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관해에 방해가 되지만,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 분들도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염증치 볼까요? 저체중일 때도 42.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중은 정상 체중이 유지되어야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해되는 게 쉬운 것이지, 체중이 너무 많거나 체중이 너무 적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다스 28 염증 수치는 정상 체중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저체중,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관해 가능성은 저체중 또는 과체중과 비만, 고도 비만, 병적 비만 상태로 진행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에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과체중, 고도 비만, 병적 비만 상태, 살이 많이 찌거나 또는 체중이 너무 적을 때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의 관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체중이 너무 적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BMI 지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관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 요소다. 결국 정상 BMI 수치를 유지하는 18.5에서 25 사이, 그때가 다스 28도 가장 좋고 염증치도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되는 이유, 과체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저체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신 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려면, 증상이 좋아지고 관해 상태로 가려면 체중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환자분들도 저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늘리셔야 되는 노력, 과체중, 병적 비만 상태인 분들은 살을 빼려는 노력을 하셔야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과도 좋아지면서 관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과체중 상태의 환자분을 치료하는 의료인들 또는 저체중 상태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도 이 점을 감안하고서 치료를 해야지 환자분을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의료인 양측에서 다 노력을 해줘야지만 관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분이 저체중인 상태, 계속 과체중 비만 상태인데 약을 아무리 좋은 약과 주사 치료를 권한다 하더라도 이 체중이 정상 범위로 들어오지 않으면 관해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적어진다.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보면 저체중인 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지기가 어렵고요. 너무 비만인 상태인 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관해에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장암영역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요대로 하면은 과체중인 분들은 반드시 살이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인 분들이 이거를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단백질을,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면서 근육량을 늘려주셔야 된다. 이것만 해서는 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인 분들은 이 10가지 원칙을 시행하시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해서 근육량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 운동도 하고, 과체중인 분들은 이대로만 하시면은 체중이 반드시 빠지게 돼 있으니까요. 철저히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체중에 따른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해 가능성,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논문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체중 BMI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